간 기능을 개선시키려면은 장독에 의한 것보다 직접적으로 간에 영양분을 주고 직접적으로 간 케어를 하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인슈케어가 있는 거예요. 자꾸 제가 세븐데이 말씀드리는 게 이 인슈케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슈케어는 식후혈당 상승 방지,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 인슐린 저항성을 감해준다는 얘기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즉 이거 뭐냐면은 요 말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거죠. 우리가 인슈케어는 지금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인슈케어는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걸로 실제로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식후혈당, 아시다시피 식후혈당 상승이 요게 성인병, 문화병, 현대병, 생활습관병, 초기에는 예전에 이게 부자병, 이게 백미병, 다양한 형태로 불렸던 거예요. 인슐린을 식후혈당을 상승하면 이게 인슐린을 자극해요. 인슐린이 자극받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지나치게 자극받은 게. 그러면은 당만 인슐린을 자극받냐? 천만의 말씀, 고단백도 인슐린을 이 혈당보다도 단순당보다도 고단백 있죠. 고단백이 인슐린 자극을 더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어도 당뇨가 오는 거예요. 육식을 해도 당뇨가 오고, 육식과 탄수화물식을, 육식하고 단순당 탄수화물식을 병행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육식 좋아하고 고기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고깃집에 가서 다 먹고 누룽지 먹고 냉면 먹고, 또 밀가루 음식, 국수 먹는데 고기, 뭐 괴상망측한 음식이 나왔죠. 고기국수. 말도 안 되는 음식. 이거 하게 되면은 나는 당뇨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단백질 과다식이 인슐린을 당보다도 훨씬 더 자극한다는 그 서양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표들이. 우리가 당 때문에는 고기만 먹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당 때문에 필요한다면 복합탄수화물식을 먹어야 돼요. 복합탄수화물식. 복합탄수화물식은 인슐린 자극을 안 해요. 통곡식, 채소, 뿌리 채소, 그 다음에 제품, 녹말 제품. 이게 녹말의成분이 똑같죠. 이것들이 전부 다 복합탄수화물식이에요. 이것들은 인슐린 자극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덜 하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식품. 그래서 사람은 초식동물인 거예요. 초식동물. 이리 봐도 초식, 저리 봐도 초식. 그래서 인슈케어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당과 관련해서 꼭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인병이 이게 뭡니까? 이거 다른 말로 뭐죠?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대사성 증후군. 이러한 것들이 이걸 늦추든지 방지하려면은 방지하는데 꼭 필요한 게 인슈케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인슈케어가 당 케어 제품으로 기능성 인정받았지만은 실제로 당뇨는 췌장이 먼저 망가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간이 먼저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기능 개선 없이 당뇨증의 개선은 없는 거예요. 간이 개선돼야 당뇨증이 개선되는 거예요. 혈당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간과 췌장은 민감하게 서로 관계에 있죠. 간과 인슐린도.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당뇨로 발전되는, 전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자꾸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저혈당이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저혈당이 오니까 폭식하고 간식하고 자꾸 그러면서 췌장이 자극받는 거예요. 근데 간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간 기능이 정상적인 저장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간이 충분히 글리코겐으로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질 때 간단히 그걸 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혈당이 와가지고 폭식이나 과식 같은 걸 하지 않게 되죠. 간식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 간과 췌장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이 속에서 뭐죠? 인슐린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그게 아주 중요한 원인 제공의 간 기능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인슈케어는
이 당을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간 개선이 없으면은 그게 사상 누각이다라는 개념에서 인식케어는요 단순히 당 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간 기능에 아주 엄청난 간 기능 개선에 많은 성분이 들어 있어요. 사실 혈당 개선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 성분보다도 간 기능 개선에 들어가는 성분이 더 많을 정도로 인식케어가. 근데 간 기능 개선, 자 혈당 개선에서 기능 개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강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강하다 보면은 이게 법적으로 간과 관련 또 간 기능 개선 식품으로 기능성을 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도 많이 들고 허가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간 기능과 관련돼서 그 성분이 기능성을 인정받을 때 쓰는 성분이 실리마린 성분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물질이죠. 이게 엉컨큐에서 나오는 엉컨큐. 여기서 나온 거. 이 실리마린 성분. 이 실리마린 성분이 130mg, 섭취량이 130mg 이상이면은 간 기능 개선 식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129mg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1mm 차이, 1mm 차이. 그래서 법을 피한 거죠. 그러니까 인식케어 하면은 혈당 개선 식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 주 기능이 간 기능 개선 식품인 거예요. 간에 좋다는 거 다 들었어요, 여기에. 인식케어. 몸청. 그래서 장청, 몸청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게 근본적인 거. 그게 뭐냐면은 세븐데이인 거예요. 세븐데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이 인식회가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인식회를 통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서 체지방이 다시 이렇게 요요 현상으로 와서 체지방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간 기능을 개선시키면서 우리 몸을 정상 모든 신체 기능을 안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멋진 제품이에요, 이게.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비만도 오는 거예요. 지방간이 오면서. 그래서 간을 살리지 않고는 어떤 건강 케어도 없는 거예요. 간이 결국 실제적으로 소화, 해독, 우리 몸에 필요한 건 합성, 재생, 복구, 조골, 조혈, 분해, 저장, 수많은 기능을 간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살균, 담즙을 통해서 음식물에 최종적으로 위에서까지 살아나온 균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지방 소화, 담즙상으로 지방 유화시켜서 리파제가 이것을 소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 개선 없이 어떤 것도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당장에 피가 탁해지면서 심장에 문제가 오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비장에 문제가 오고, 물론 모든 오장육부와 서로가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소화, 자, 위와 장을 통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간으로 가죠. 여기서부터 시작인 게 이제. 그래서 위와 장에 문제가 오게 되면 간에 문제가 오죠. 그래서 장생, 간생. 근데 이건 장은 간접적으로 간을 보호해 주죠. 근데 인식케어는 직접적으로 간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 기능을 개선시킴으로써 이제 간이 글리코겐 저장 능력을, 그리고 해독 능력과 글리코겐 저장 능력을 이제 회복시키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저혈당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나는 몸청을 하겠다. 몸청을 하신 분도, 나는 장청을 하겠다 하신 분도, 우리 사업자분들은 하실 때 인식케어랑 같이 드시면서 하세요. 별도로. 우리가 금액 때문에 마케팅상 안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가장 완벽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이, 우리 프로그램이 조금씩 진화했잖아요. 현재 진화의 마지막, 가장 현재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그게 세븐데이인 거예요. 세븐데이. 토탈 케어예요. 그래서 식품을 드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기능이 있는지 알고나 드시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프로그램에 넣어놨을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마이웨이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대로 하시. 그게 오히려 싸요. 프로그램대로 하시는 게. 만약에
프로그램 하면서 에너지밀 먹으니까 귀찮아. 어차피 뭐 굶는 거 에너지밀 안 먹어보세요. 근육 다 분해돼요. 근육이 분해되는 거예요. 소실돼요. 뭐 저주파자고 뭐 할 필요 뭐 있어. 살 쭉쭉 빠는데. 그러면은 근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밀을 먹도 신기하게도 에너지밀을 안 먹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살이 더 안 빠져요. 그 속에 효소가 활동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몸에 효소가 그러면서 몸이 탱탱해지죠. 근육이 단단해지고. 근데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게 근손실이 많게 돼요. 저혈당이 자주 오니까. 이런 경우 수시로 소금이나 고추장을 먹어 주시면서 뭘 하냐면은 에너지밀을 2포를 드세요. 그런 분들은 저혈당이 자주 오신 분들은 에너지밀을 2포를. 그리고 당연히 소금이나 고추장을 중간중간에 드셔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당 신생을 도와줘야 돼요. 빠른 당 신생, 지방 분해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추장은 일단 열 체온을 높여줘요. 그리고 장 운동을 개선시켜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고추장은. 그리고 고추장에는 비타민들이 많아요. 고추 속에는. 그리고 거기에 탄수화물이 있죠. 여기 지금 단순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추장에 단순당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고추장일 때 고추만 하나요? 뭐 하죠? 찹쌀이랄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추장 속에. 그래서 소금도 좋지만은요, 고추장 한 숟가락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갭을 메꿔주는 거예요. 이게 당 신생이 일어날 때의 그 짧은 그 중간 기간을 그게 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추장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소금들이 이걸 빨리 되게 해주지만 고추장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특히 남성분들은 힘드니까 그냥 소금만 드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혈당이 온다 그러면 얼른 소금 드셔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밀을 2포를 드셔라 그러신 분들은. 그러면은 요거 오늘 자 식후혈당 상승, 급상승,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누차 쭉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지만 오늘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알아보죠. 자, 여기가 혈당, 여기가 140 라인, 여기가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120 미만이에요. 이상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공복 혈당이 120 미만이어야 돼요. 정상이면. 자, 혈당이고요. 이제 공복 혈당이에요. 여기서 120 미만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자, 쭉 아침에 식사를 했어요. 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쫙 떨어지죠. 자, 여기 140. 여기에 시간 2시간. 2시간이 지났을 때 140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러면 이제 정상인 사람, 당뇨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전부 다 여기 A, B, C, D 전부 다 당뇨 아니에요. 기준치 수치에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뇨예요. 또 이 사람도 당뇨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수치 안 맞으니까 당뇨인 거죠. 기준치. 그래서 요건 우리가 요거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요건 지우죠. 그러면은 여기만 당뇨란 말입니다. 요 사람만. 이건 당뇨 환자. 이러면은 이 당뇨 환자는 수많은 이 세월 속에서 수많은 당뇨 합병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백내장, 녹내장, 당연히 뭐 복부 비만에서부터 이게 심장 질환, 뇌 질환, 이게 무릎 관절염, 풍치, 통풍, 무좀, 발톱 무좀, 골다공증에서부터 여기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에서부터 수많은 것들이, 그다음에 괴사, 조직 괴사, 즉 발가락 괴사, 발목 괴사, 그다음에 전립선, 이게 뭐 전부 다 뭐냐면은
다 성인병들. 당뇨합병증은 전부 성인병들, 성인. 그리고 비만, 아까 복부 비만.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살면서 생긴 병들이 다 사실 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전부 이병들이에요, 이병들. 이게 당뇨 환자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이런 것들을 전부 갖게 돼, 전부 다. 당뇨 환자, 왜 당뇨합병증이냐? 당뇨 환자들이 이 병들이 살아생전에 빨리 나타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요 혈당 상승 때문에, 혈당. 자,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은 요 사람 보죠. 이 사람은 우리가 공복 시에 혈당이 2시간 후에 혈당이 140 이하에서 쭉 유지되면은 지극히 안정적으로 혈당 관리가 되는 거죠. 인슐린 자극도 안 받고 우리 몸의 컨디션이 아주 좋게 뇌도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는 식후 혈당이 요만큼이에요. 여기 요만큼. 근데 이 사람은 요만큼이에요. 요 사람은 요만큼이에요. 당뇨는 이렇게 있고. 그럼 뭐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자, 요게 필요 없는 당이에요. 과도한 당. 그러니까 여기 요 사람은 요 까만 요거 빗금친 이것은 금방 없어져요.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당뇨가 아니잖아요. 당뇨합병증으로 얘기한 거예요. 당뇨가 아닌데 이 사람은 안 나타나죠. 근데 이 사람 B 여기 이 사람은 이것들이 좀 나타나요. 당뇨 환자가 아닌데. 그러면 여기 C 이 사람은 당뇨가 아닌데 당뇨합병증에 해당되는 이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D 더 나타나요. 여기 빨간 선 여기 당뇨 환자 이게 많이 나타나요. 왜 당뇨합병증인데 당뇨 환자 아닌 사람이 이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그게 뭐냐면은 식후혈당 때문에 그래요. 식후혈당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걸 조절해주고 하는 것들이 긴밀하게 소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간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췌장만 관련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인슈케어는 특히 인슈케어는 이 식후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고 오히려 혈당이 쭉 떨어지면서 일정하게 이게 계속 안 먹으면 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쭉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공복감을 느끼게 되죠. 떨어지면서. 근데 이 공복감을 느끼는 것을 당뇨 환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요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쭉 떨어지면서 급강하여요. 저혈당 오죠. 인슐린이 많이 나와가지고 인슐린 스파이크 많이 나오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몽땅 먹어버리니까 앵꼬 상태, 바로 앵꼬 상태 들어가서 저혈당. 이 사람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40 이하로 내려갔다가 쭉 해서 다음 식사 때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배고프지 않아요. 저혈당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넓이 크기가 인슐린 췌장이 인슐린 분비량인 거예요. 그 인슐린 스파이크다라는 얘기는 인슐린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자극받아서 확 뿜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확 뿜어지니까 확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저혈당, 올라갔다가 저혈당.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해서 저혈당이 안 오는 거예요. 보세요. 올라가서 인슐린이 몽땅 잡아다가 뭘로 만드냐면은 지방으로 만들어버려요.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슐린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이걸 흡수해서 지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복부 내장 지방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식후 혈당을 어떻게 하는지 상승을 막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음식을 천천히 씹어 드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단순단 식품을 먹지 말아야 되고, 고단백 식품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당, 고단백. 폭식하지 말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식을 드시라는 얘기죠. 반찬을 많이 드시고, 잘 씹어 드시고, 이렇게 되면은 식후혈당이 이렇게 급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면 식후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으면은 식사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나도 특별하게 배고픔을 몰라요.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것을 간이 차곡차곡 저장해 놓죠. 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일 이식할 때 그거예요. 일일 이식할 때 저녁에 식사를 해요. 그러면 간이 야식을 안 한 이상 일찍 자고 그런다면 간이 그대로 저장해 놓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활동할 때 저장했던 것을 쓰는 거예요. 오전 내내. 그래서 오전에 내에서도 충분히 써요. 그리고 충분히 쓰고도 남으니까 아침을 굶었는데 12시가 됐는데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직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어제 저녁에 저장해 놓은 게. 저만 해도 그래요. 오후 2시가 돼야 입맛이 돌아요. 아침을 안 먹는데 오후 2시가 돼야 내 몸에서 저장량이 거의 떨어져서 좀 배가 고프네? 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점심 먹는 시간 대부분 다 2시 정도 돼요. 2시, 3시 점심을 먹을 때. 12시까지는요 전혀 입맛 없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장해 놓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날은 내일 쓰는 것을 오늘 먹은 걸 저장했던 걸 쓰는 거지, 오늘 먹은 것은 오늘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먹은 거 오늘 쓰는 것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양학적으로 가난한 사람. 오늘 먹은 것을 오늘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먹은 것을 내일 먹는다. 이건 여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부자인 사람이에요. 영양학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영양학적으로. 그래서 한 끼만 굶어도 정신없는 사람,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거지예요. 거지. 영양학적으로. 한두 끼 굶어도 아무 이상 없다. 영양학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탐이 없는 거예요. 식탐이 없어. 이걸 해결하는 게 간 기능 개선과 식후혈당 상승을 통해서 이 성인병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이 인슈케어예요. 이게 이 인슈케어가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세븐데이입니다. 이거 살 빼는 거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살 빼는 게 아니고 간 기능 개선시키고 인슐린 췌장을 보호해서 특히 인슐린 자극을 적게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컨디션을 우리 몸 내부 기능을 잡아주는 거. 그래서 하실 때 세븐데이를 반복하고 또 아니면은 내가 몸청을 하면서도 또는 장청을 하면서도 인슈케어와 함께하고 특히 평생 인슈케어를 그냥 하시면 돼요.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식후 20분 전에 인슈케어를 드셔요. 2캡슐 드시는 거죠. 근데 간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드셔도 돼요. 간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근데 식후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20분 전에 드셔주면 좋다. 근데 잊어먹었어요. 그럼 밥 먹다가도 드시면 되고 또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식사 후에도 드시면 돼요. 근데 간 기능을 위해서는 그거 저거 없이 아무 때나 드시면 공복에도 드시고 그리고 내 간이 나빠진 것 같다 그러면은 꼭 2알씩 2번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최초희 대표님처럼 뭐 4알씩 3번, 4알씩 4번 더 드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간 기능 개선 식품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 저녁에 무리했다, 간이 좀 힘들겠다, 그러면 드시는 거예요. 더 밤에 이렇게 날 새워가면서 이렇게 뭐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더라도 그럼 간이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드시는 거예요. 많이 피곤하다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슈케어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